자, 페이지 1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야, 옳지 않은 거잖아. 2번에, 야, 이게 문제가 약간, 이게 문제, 틀린 문제나 오류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류 없이 낸 건데, 이게 넓게 생각하면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쌤 일부러 바꿔준 거야. 답이 3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에 3번. 이따 풀이할 때 쌤 설명해 줄게. 자, 2페이지 5번에 3번. 2페이지 5번에 3번. 그리고 6번에 서술형이지. 앞에 칠판 보면 돼. 어디 갔어? 배려. 응? 조언 돼요, 조언. 뭐가 돼? 뭐? 보고? 보고? 아, 보호. 갑자기 보호야. 배려, 야, 교과서에 배려라고 돼 있잖아. 어? 도원? 조언? 다른 생명을 조언한다고? 조언을 조언. 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주기 위해서? 조언을 줘. 야, 이 봐봐. 이게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야. 다 이게. 그러니까 쌤이 이야기하잖아. 너 교과서에 쌤이 준 주석 교과서 있지. 교재에 있는 거. 교사형 교과서. 거기에 있는 밑줄 친 상징적 의미, 학습 활동, 주제. 그거 다 외워야 돼. 학교 쌤이 야, 채점하기 힘들게 애매하게 내겠어? 애매하게 안 내. 답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막 전교생 350명 다 달려 들어와가지고 쌤 조언 맞아요, 보호 맞아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알겠지? 외워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교과서에 이 서술형 주관식 대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을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외워. 알겠지? 자, 그 여러 번 읽어서 외우고 써보고 해야 돼, 이거.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비슷한 단어는, 아니, 의미는 맞지. 비슷한 내용 맞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기준이 안 통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다고 안 해줘. 알겠지?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하나의 의미인데 이게 한 2가지 단어로 표현이 됐어. 교과서에서. 그럼 이거 2개는 맞아. 근데 똑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인데 다른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야. 그럼 맞다고 안 해준단 말이야. 교과서가 기준이 된다고. 알겠지? 말 그대로 내신 암기형 문제야. 자, 그리고 이때까지 서울고 기출에서 나온 문제가 다 이런 유형이야.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지? 자, 2페이지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넘어가서 4페이지 11번에 3번, 12번에 수능 병폐. 이것도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 뭐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진리? 아, 진실? 진리? 안 돼. 뭐 비슷한 거라도 갖다 대야지. 자, 봐봐. 요 표현이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 알겠지? 그런 사람 해가지고 밑줄 치고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외워 놓으라고. 알겠지? 자, 넘어가서 6페이지 13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4번, 15번에 4번. 요 답의 근거가 보기 안에 있어. 쌤이 이따 설명해 줄게, 풀이할 때. 자, 그리고 16번에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쌤 봤을 때 이거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완성형 문제. 이게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야. 알겠지? 동주가 생각하는 문학.
몽규가 생각하는 문학을 여기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요건 뭐 내용이 일치하면 맞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채점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핵심어가 있냐 없냐 이거야. 예를 들어 뭐 삶의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세상을 변화시키냐 요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 두 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관습과 이념, 타파, 도구 이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연결되는 조사라든지 어미 이런 건 바뀔 수 있는데 핵심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 공수는 대략 맞고 농기는 틀렸어. 그럼 부분 점수 다 있어 서울고. 자 17번 넘어가서 8페이지 17번 17번에 1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20번에 3번 21번에 3번 22번에 1번 23번에 4번 넘어가서 마지막 10페이지 24번에 4번 25번에 3번 26번에 2번 27번에 2번 28번에 외적 보상, 시간적 차이, 실험군, 대조군. 외제 동기들. 외제의 한계는 그러게. 외적 동기대, 외제 동기대. 그냥 외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외제 동기까지는 써야지. 자, 그거 쌤이 채점할 때 다시 봐줄게. 알겠지?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 맞은 사람. 1개, 1명, 2개, 3개, 3개, 1명, 4개, 1명, 5개, 1명, 6개, 1명. 교과서 많이 읽어야 돼. 어디 주석 교과서. 쌤이 준 교재 있지? 교재에서 필기한 거, 손필기 돼 있는 거랑 그거 학습 활동까지 꼼꼼하게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돼. 알겠지? 거기 다 읽는 거야. 에? 근데 너희가 봐봐. 왜 틀리느냐? 읽고 이해는 했거든. 뭐 어떤 건지 알아. 아는데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해결책이 뭐야?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돼. 쌤 이야기 하잖아. 최소 5번 이상은 봐야 된다고. 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판단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지? 수능 국어랑 달라. 모의고사 국어랑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범위는 적지.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암기형으로 나오지. 하니까 그 적은 범위에 있는 그 범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뭐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정독을 5회 이상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요 챙겨 한 부씩 챙겨.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대로 또 대비해가지고 쌤이 줬던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도 따로 있잖아. 그치? 웬만하면 그 문제가 그 문제야. 서술형 문제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서술형 문제 답안 같은 경우는 좀 외워가지고 공부해놔. 그거 좀 빈자리 좀 치워줘. 함께. 자,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질문할 거 질문하면서 같이 한번 보자. 자, 산수유 나무의 농사, 문태준 시인의 현대 시지. 자, 1번부터 먼저 보면.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여기서 위와, 이 문제도 잘 봐. 그냥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위와 같은 글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글을 말하는 거야? 위와 같은 글이면. 네 글자로. 무슨 갈래? 그렇지. 서정갈래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서정갈래. 그럼 서정갈래의 핵심이 뭐야? 운문이란 말이야, 운문. 운율이 있는 글. 현대시나 고전시가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잖아. 그치?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인간의 정서를
짧은 내용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했는데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럼 한 단어의 의미가 많은 걸 뭐라고 하느냐? 적어 놓자. 단어의 함축성 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것도 너희 교과서 산수유나무 농사 나오기,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오기 그 전에 학습 정리에 그게 있어. 알겠지? 이거 다 있는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서정갈래의 특징으로 잘 알아둬야지. 그치? 작품 속에 작가의 대리인인 화자가 나오잖아. 그치? 대리인이야, 대리인.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뭐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참신한 발상, 뭐 감각적 이미지, 작품을 통해 뭐 쭉 나오고 인간의 삶을 성찰한 윤리적 기능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지. 틀린 포인트를 잘 찾아. 2번 넘어가 보자. 가장 먼 것은 했고, 답은 4번이지. 자,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것은, 그늘을 펼쳐내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여 제목의 의미를 객관화. 이게 틀린 거야. 쌤 이거 객관화, 주관화, 객관적, 주관적 설명해 줬었잖아. 기억나지? 이게 봐봐. 객관적이라는 말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같은 OX, 옳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봐봐.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고 A라는 사람은 농사로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휴식처로 생각하고 C라는 사람은 어두움으로 생각하고 다양하잖아. 이러면 객관적인 게 아닌 거야. 자기의 의견, 생각, 감정 이게 뭐라고? 주관적인 거라고. 포인트는 제목의 의미가 주관화되어 있는 거지 이거는. 알겠지? 그리고 문학은 주관적인 갈래야. 설명문, 뭐 신문 기사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거지.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유일하게 문학이 아닌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있잖아. 그게 글의 갈래가 뭐였어? 글의 갈래가 논설문이었잖아. 그것도 주관적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그것도 주관적인 거야. 자기 생각 이야기 하니까. 알겠지? 문학은 문학대로 전체적으로 주관적인 거고. 2번에서 미감이 뭐예요? 응? 2번에서 미감이 뭐예요? 아름다움, 신선한 미감을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울 미자, 느낄 감자. 이렇게. 응. 또 질문? 3번. 산수유나무와 세태 동그라미 해봐. 세태 동그라미하고 세상의 형태, 세상의 모습 이렇게. 그래서 세태 이렇게 외워놔.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대조하고 있지. 또 나머지 선지에서 질문 1번 같이 한번 보자. 꽃과 그늘의 감각적 이미지는 이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시각적 이미지지. 맞지? 노란 좁쌀 5대 무게로 이어지며 대상의 가치를 형상화한다. 맞네. 그치? 여기서 무게라는 거는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어지잖아. 시각적 이미지에서 촉각적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그 가치를 표현하고 있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 산수유나무가 남을 위해서 어떤 다른 생명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그 가치는 형상이 없는 거야. 관념이란 말이야. 추상적 관념. 배웠지? 기억나지? 그걸 무게로 형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거야. 형상화 시켰다고. 알겠지? 자, 3번 넘어가서 자, 다음은 윗글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평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은 했고 답 1번이지. 이건 그대로 쳐다서 읽으면서 어울리는 거 넣으면 되잖아. 왼쪽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있고 어울리는 거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건데 자, 한번 봐봐. 산수유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난다. 그게 얘가 특이한 거야. 그렇지?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나는 나무 중에 하나야.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시의 화자는 라고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봄이 되어 저절로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만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능동적으로 꽃을 터뜨린다고 상상한 것이다. 어울리는 거 기억되지? 이거 생략하고 넘어가서 산수유나무가 꽃만 능동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농사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 그래서 디귿이 되지.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은 것이다. 또 밑으로 가서 화자는 이 농사의 가치를 형상화했지. 어떻게? 요 미음으로.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이렇게. 이게 짧은 시지만 한 행 시어 하나하나의 상징적 의미들이 너희 주석 교과서에 막 달려 있잖아. 그거 외워야 돼. 그럼 물어볼 때 주관식으로 또 물어와봐. 그늘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기는 알아. 표현이 안 돼. 틀리는 거야. 억지로 막 쥐어짜내다가 서술형 쓸 때. 외워야 돼. 알겠지? 4번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와 관련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옳은 선지 같아. 요거 벗어나 하면. 쌤이 일단 4번도 한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3번부터 설명 끝나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한테 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인간한테만 득이 되는 거.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나 인간이 아닌 존재들한테는 손해가 되고 해가 되는 거.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란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걸 사고를 또 확장을 하면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냥 인간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인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산수유나무가 농사 짓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쌤이 바꿨잖아. 요 에서를 벗어나서를 뭘로 바꿔? 와 결부하여. 결부한다는 말을 알아야지. 수능에도 나왔어. 연결하여 이 말이야. 알겠지? 연결하여. 그럼 인간 중심적 사고하고 연결해서 산수유나무가 농사 짓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그치? 그럼 완벽하게 틀린 게 되는 거야. 4번 한번 보자. 리을에서, 왼쪽 리을 보면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시인은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빗대어 농사의 고단함을 강조하고자 했군. 애매하네 이것도. 이것도 중복하자. 아유. 나이스. 애매하다. 이건 아니다. 4번. 또 나머지 선지 질문? 됐고, 넘어가서. 자, 5번 문제.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 적절한 것은 했고, 자, 5번에 적절한 것은 했고, 답 3번이지. 자, 요 길제의 시조를 한번 보자. 요 자주 나와, 알아도. 500년 도읍지를, 자, 길제 동그라미. 사실 길제라는 분이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고려 말에 충신이, 충성스러운 신하. 500년, 우리 조선 왕조도 500년인데 고려도 약 500년이란 말이야. 500년 도읍지면 고려의 도읍지니까 개성이지. 500년 도읍지를 한 마리 말을 타고 돌아드니 산천은 산과 강은 의구한데 변함이 없는데 인걸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간대가 없구나. 감탄사의 영탄법. 태평영을 크게 평화로운 시대가 꿈이런가 하노라. 꿈 같구나. 고려 망했어. 고려 망하고 이제 조선 세워졌는데 천도했잖아. 한양으로 수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길재가 오랜만에 이제 개성에 가보니까 옛날에 도읍지였는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다 없잖아. 망한 거야. 그치? 응? 어즈버가 아라는 뜻이에요. 감탄사야, 감탄사. 아, 태평연월이 꿈이, 그래서 여기는 꿈이 또 상징하는 게 허무함이 비어있음. 됐지? 고려 말에 나라 잃은 슬픔과 허무함을 표현한 거지. 고려 망한 거지, 뭐, 고려 말이라기보다.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은 했고 답 3번이지. 윗글 산수유 나무 농사와 보기는 서로 다른 대상의 속성을 통해 밑줄 쳐보자. 포인트가 뭐야? 서로 다른 대상이 나와야 돼. 그럼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말은 뭐야? 대조하는 게 나와야지. 서로 반대되는 게. 산수유 나무에서는 뭐 나왔어? 사람들 나오고 산수유 나무 나왔잖아. 서로 대조되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이타적, 이기적. 안으로 옥말려 들고 넓게 들이우고. 여기서는 뭐야? 여기 산천. 자연이야, 자연.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없다 이거야. 인재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산천과 인걸이 서로 대조되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머지 선지 질문 6번 넘어가서 이거 외우라고. 교과서에 그대로 있다고. 배려, 요 표현. 또 이거 말고 쌤 지난주에 냈던 거 있지. 위안과 휴식. 그대로 외워야 돼. 뭐 생각해가지고 대충 의미는 알잖아. 감으로. 그럼 막시 내가 생각난 대로 써. 학교에서 틀렸다 한다고. 외워. 자, 근데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울지 모르겠다 하면 쌤이 준 서술형 문제 그거 다 외워. 알겠지? 나올 만한 거 주제에 자주 나온 거 외워. 7번 넘어가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고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어둠이 대상이지. 어둠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맞네. 답은 1번. 아, 이거 8번도 살짝 오류했어, 오류.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위에 보면 화자가 겉으로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화자가, 그래서 화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건 화자가 표면에 나타난 거야. 이것도 중복답이야.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소외감 동그라미 해보자. 소외감 동그라미하고 소외감은 따돌려지는 느낌이야. 소외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 따돌리다라는 뜻이잖아.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 소외감이 되는 거야. 알겠지? 남들은 한 99명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노는데 나 혼자 있어. 소외감인 거지. 99명은 돈 잘 버는데 나 돈 못 벌어. 또 소외감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런 건 안 나타나 있지. 그래서 이것도 중복답. 넘어가서 9번 문제. 쭉 가서 현대소설 카메라와 워커 이 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했고 자 상징적 소재가 제목에 대놓고 있잖아. 얘도 상징적 소재, 얘도 상징적 소재. 또 글 안에 중간중간에도 상징적 소재가 있지. 5번도 같이 한번 보자.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현실 대응 방식이 다른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뭐 이까지는 말이 맞아. 그치? 현실의 대응 방식이 나와 훈이가 다르지. 근데 사건을 급박하게 전개한다. 이건 관계없지. 됐지? 오히려 대화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자세히 있는 그대로 풀이하기 때문에 급박한 전개가 아니야. 오히려 느린 전개가 되고 대화 생략하고 요약하는 거 있지. 이런 게 이제 급박한 전개. 넘어가서 10번 문제. 자, 표현론적 관점. 이거 공부해놔야지. 쌤 지난번에 설명해줬지. 자, 작품 관점에는 작품을 네모쳐봐. 문학 작품 감상 방법. 이렇게 외우고. 첫 번째, 내재적 관점. 안내자에 있을 제자지. 두 번째, 외재적 관점. 바깥 외자에 있을 제자지. 작품 안에 것만 보느냐. 작품 밖에 있는 거를 보느냐. 이거고. 내재적 관점은 다른 말로 그냥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 근데 외재적 관점은 총 3개가 있지.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
그다음에 효용론적 관점이 있는데, 자, 표현론적 관점은 감상의 포인트가 작가야, 작가. 그 작품을 쓴 작가. 반영론적 관점은 포인트가 창작 당시의 시대 현실이야. 창작 당시 시대 현실.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야. 그래서 쌤 이거 외우기 쉽게 뭐랬어? 본받을 효자, 쓸 용자. 알겠지?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본받고 그걸 사용하잖아, 쓰잖아, 생활에. 알겠지? 이거 외워놔야 돼. 자, 그러면 작가가 포인트인 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작가 나온 게 여기 있네. 대놓고 작가라고 하고 있네. 자, 전쟁을 통해 가족을 잃었던 작가의 경험이 전쟁 속 가족의 죽음과 피란이라는 가족사적 아픔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다. 이게 표현론적 관점. 자, 나머지 같이 한번 보자. 자, 이것도 질문. 10번에 4번. 이게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이 요 관점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작가가 들어가면 돼, 알겠지? 그리고 작품의 내용에 이게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게 외제적 관점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가서 11번에 기억에서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3번이지. 자, 디귿을 한번 보면은, 자, 병폐란 단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그치? 병폐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그냥 해로운 요소야. 해로운 요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마약이 사회의 병폐다. 이런 뭐야. 마약이 이 사회에 해로운 요소다 이거야. 뭔지 알겠지? 여기 말하는 마음씨나 행동이 더할 나위 없이 악하다. 이건 악한 거지, 그냥. 알겠지? 이씨, 오타네, 이거 약함인데. 어쨌든 안 맞아. 알겠지? 요 뒤에 거 잠깐 보고 있어 봐봐. 쌤. 차 좀 빼고 올게. 차 빼달라고. 뒤에 잠깐 보고 있어 봐봐. 금방 갔다 올게. 네,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네.
자, 됐지? 11번. 질문. 딴 거 질문. 됐지?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서,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있어. 그런 사람.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했잖아. 문과 나와가지고. 그치?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순응한다는 말은 뭐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사회에 타협한다 이거야. 알겠지? 타협이란 말은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사어를 이야기해 준 거고, 교과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외워놔야 돼. 알겠지? 요거 아예 대놓고 본문에도 병폐라고 나오잖아. 그치? 이거 한 개만 맞으면 보는 수 있어요. 부분 점수를 줘, 학교에서. 1점, 2점 이렇게 줘. 다 맞춰야지. 준비해서. 쌤이 이야기했잖아. 이때까지 서울고 기출 문제에서 주관식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다 뻔한 거야. 다 이런 거야. 쌤이 여기서 낸 문제들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다 주제 아니면 뭐 주요 단어의 상징적 의미 이런 거라고. 나올 거 뻔하잖아. 산수유 나무에서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올 거 이래 나온다고. 외워놔. 답을 외워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저기 페이지 6페이지 13번에 자,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했고, 자, 이것도 봐봐. 이 센스껏 잘 문제를 파악해야지. 위의 글은 갈래가 뭐였어? 영화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잖아. 근데 요 보기 1에 해당하는 거는 관객이 나오잖아. 그치? 얘는 희곡이에요. 연극의 대본이 되는 희곡과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고,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무슨 갈래라 그래? 극갈래라 그러지. 그치? 자, 그래서 그 극갈래에 대한 공통점, 극갈래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고, 자,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내용 전개되는 거. 요 극갈래의 특징이야. 근데 얘는, 이 기억은 서사갈래, 소설하고도 같이 돼. 알겠지? 소설하고도 같이 돼. 그 다음에 니은도 봐봐.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 행동 지시문이라고 해. 요것도 시나리오, 희곡 다 있어. 자, 그 다음에 미음. 배우의 연기에 의해 내용이 실현될 것을 염두에 두는 거. 맞지?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영화든 연극이든 다 되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직접 표현된다. 맞네. 나머지 한번 봐봐. 촬영, 편집, 이건 시나리오에만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 외워놔. 이건 소설이고. 자, 극갈래에서는 앞에 두 개는 똑같아. 발단, 전개까지는 똑같지. 세 번째에서 절정이 와. 그리고 그 다음에 하강. 마지막에 대단원. 요렇게. 극갈래의 구조야. 알겠지? 구성. 소설하고 다르지. 알아두고. 자,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은 2번이지. 자, 아무도 그에게, 자, 이 유사한 태도와 정서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해봐. 요 포인트가 부끄러움이야. 부끄럽다 했지.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화자에 부끄러움이 있어. 근데 2번만 없는 거야. 2번 봐봐.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요 그가 나비야, 후심, 바닷물의 깊이를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풀은 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요 바다가 현대 사회야. 나비는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야. 사회의 힘듦에 좌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야. 부끄러움은 없지. 위에 봐봐. 매일 따스한 밥과, 자,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지.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이 연탄은 자기 몸을 다 바쳐가지고 활활 다 태워가지고 죄가 되잖아. 희생한다 이거야. 근데 이 화자는 사람이지. 이것도 못됐다 이거야. 부끄럽다 이거야. 뭔지 알겠지?
나머지 뭐 됐고, 나머지 선지 질문 됐고, 넘어가서 15번 문제. 자, 얘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 이 봐봐, 밑에 봐봐. 창씨 개명 해가지고, 자, 이 창씨 개명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1939년 11월 10일에 관련 법 개정했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든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강요한 거. 그럼 강요한 건 언제야? 1940년부터 아니야. 창씨 개명. 그럼 봐봐. 저 정지용 시인이랑 윤동주 시인이랑 서로 대화하면서 저 창씨 개명은 못 하겠어요. 창씨 개명까지 하면서 일본으로 유학 가야 하나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럼 이 법령 개정된 거는 일본 애들이 아는 거고 강요한 순간부터는 1940년이잖아. 그럼 요 D가 돼야 되는 게 뭐야? 요 아니지. 이건 1940년부터지. 알겠지? 40년부터 41년 요 정도 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틀린 포인트가 4번이 되는 거야. 자, 또 넘어가서 밑에 이것도 외워. 이거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나왔지. 지난주에는 쌤 좀 쉽게 냈고 너희 서술형 문제 중에 완성형 문제가 있잖아. 그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조건을 주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이게 동주의 문학은 삶의 진실을 드러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몽규의 문학이 관습과 이념을 답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됐고, 응? 몽규한테? 아니야, 몽규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 문학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아. 뭔지 알겠지? 도구로서도 생각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감상주의자들의 나약함을 나타낸다. 나약한 감상주의자들만 만들어낸다. 이 표현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몽규가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 몽규가 하는 행동이 동주를 앞에 두고 문학에 대해서 나무라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간, 그 하고 있던 게 뭐야? 문예지 만드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어디 있냐면은 뒤에 학습 활동에 그대로 나와 있어. 몽규가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이렇게. 뭔지 알겠지? 자, 에어컨 쌤 틀었어. 비 오고 습하고 그래서.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자,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수필이지. 제 풀비린내에 대하여. 풀비린내가 무슨 비린내였어? 풀벌레 죽어가지고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도 봐봐. 문제 유형이 어때? 위와 같은 글이라 그랬잖아. 위와 같은 글, 갈래가 뭐야? 교술갈래란 말이야. 교술갈래에 대한 설명. 뭐 옳은 거 찾는 거야. 다른 문학갈래에 비해 형식이 자유롭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동그라미. 실제적인 체험. 알겠지? 그래서 서사갈래는 소설이잖아. 이게 픽션, 허구지. 사실적 성격 맞네. 자, 나머지 운율이 때 서정갈래에 해당하는 운문이지. 자, 작품 속에 말하는 일을 따로 내세운대. 뭐 말하는 일을 내세우니까 화자네. 그치? 그럼 시고, 운문, 서정갈래고 구체적인 사실, 글쓴이의 경험을 서술함으로 객관적 성격이 아니야. 주관적이야. 문학은 다 주관적이라 그랬잖아, 쌤이. 알겠지?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데 무슨 객관적이야. 자,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법한 아니야. 실제 일어난 이야기다 라는 표현이랑 실제 일어날 법한 이야기라는 건 뭐야? 가짜인데 실제 일어날 법한 아니야. 그 뒤에 또 포인트가 있지. 허구적인 게 아니잖아. 허구가 뭐야? 지어낸 거, 만들어낸 거, 가짜. 알겠지? X. 그래서 답은 A, B, C에 해당하는 1번. 18번 넘어가서.
자, 윗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자,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에 해당하는 D고, 사건 이후야. 무슨 사건이었어? 밤에 장거리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앞에 범퍼랑 막 번호판하고 이런데 풀벌레들이 엄청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자동차가 인간의 모순된 욕망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도구인 걸 깨달았어? 아니야. 살생 도구라는 거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X. 19번 넘어가서, 자,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에 해당하는 게 5번이지. 역설법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봐봐. 쌤 이야기하잖아. 이게 그래도 산문도 3개나, 그치? 장문에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시험 범위에. 거기다가 뭐 논설문도 있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기억 못했다 하더라도 지문 찾아 들어가서 역설법 있냐 없냐 막 찾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많이 읽어서 작품 성격을 좀 파악을 해놔야 돼. 범위 엄청 적은 거야, 지금. 작년보다 더 작아. 알겠지? 그럼 뭐,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고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범위 안에 거를 많이 봐놔. 자, 그래서 19번에 옳지 않은 건 5번이고, 나머지 선지에서 질문 2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은유적 표현을 통해, 자, 은유적 표현은 뭐야? 비유법의 하나인데 연결어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자동차가 아닌 다른 걸로 뭘로 표현해? 감성적 기계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것도 은유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응. 그치? 살생 도구라는 속성도 보여주고, 감성적 기계라는 속성도 보여주고,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것도 은유법에 살생하는 속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치? 감성적 기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도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20번 넘어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자, 기자하고 글쓴이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네. 인터뷰하네. 자, 기자가 글쓴이한테 물어봤어. 작품에서 생태주의가 뭐였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 알겠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생태주의라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모든 생명을. 자,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어떤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공동체에 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자, 인간 동그라미, 자연 동그라미, 공존. 함께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어떤 작품 쓰고 싶으신가요? 근래 우리 사회는 인간 중심 사고에 벗어나 문명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살고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했다 이거지. 다음 작품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정답이 3번이지.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자동차에 너무 편안해. 그걸 길들여져. 그것이 풀 비린내가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 스스로 자자에 깨달을 각자야. 그런 깨달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거와 관계없잖아. 자동차를 좀 타지 말자야.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왜? 살생 도구니까. 자동차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거와 관계없지. 그래서 3번. 나머지 선지 질문 21번 넘어가서, 자, 나이덕 작가의 수필 교술갈래지 반통의 물. 자, 위글을 읽은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 답 3번이지. 자, 식물에게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도 사람 간에도 최소한의 거리를 지켜야 평화가 온다 라고 본문에 그대로 있지. 그치?
물론 작품 전체에 대한 주제는 아니야. 근데 앞부분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22번에 기억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했고, 왼쪽에 기억을 보면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왜? 밭은 사람이 선택을 해서 죽이래 선택하고 살리래 선택하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숲은 다 같이 산다 이거, 공존한다 이거야. 그래서 밭은 잡초를 뽑고 농작물만 키우는 곳이니 선택의 질서 동그라미하고, 이게 본문에 그대로 나오지. 왼쪽에 봐봐. 자,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선택은 밭, 공존은 숲,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 선지에서 질문 23번 넘어가서, 자, A에서 E,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답 4번이지. 왼쪽에 D를 보면은 어떤 안간힘. 자, 여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여기 글쓴이도 그렇고 물통 10번 막 2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길어가지고 채소한테 주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수확물을 많이 얻고자 하는 거야? 이 글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 글에서는 뭐야?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채소에 어떤 안간힘 밑줄 치고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시오. 낼 수 있겠지. 채소의 생명을 채소의 생명의 기운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 요게 어떤 안간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봐, 이것도 봐봐. 외워놔야 돼. 이해만 하면 안 돼. 뭐 이해는 가지. 읽어보면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써라고 해봐봐. 이거 쓸 수 있겠어? 외워놔야 돼. 자, 마지막 글에 해당하는 논설문. 그치? 논설문. 칼럼.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정답에 해당하는 게 4번이지. 자, 전문가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전문가 인터뷰 삽입한 게 있나? 없잖아. X. 그 다음 25번 가서, 자,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글의 목적이 뭐겠어? 논설문이잖아. 주장. 상대방에 대한 설득.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라고. 알겠지?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재 동기. 뭐야?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 같은 그 외재 동기가 아니라 안에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내재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내자, 바깥 외자잖아. 이 구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쌤이 쉽게 하는 기준을 알려줄게. 마음을 생각하면 돼. 마음. 알겠지? 마음에 관련된 거는 다 내재 동기야. 마음 이외에 다른 것들, 이건 다 외재 동기란 말이야. 뭔지 알겠지? 마음. 알겠지? 자,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글쓴이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겠군. 요거 그대로 교과서에 본문 내용 말고 앞에 있지. 나와. 이거 그대로 나와. 알겠지? 논설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게 학습 활동에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학습 활동 잘 봐놔야 돼. 그거 무시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건 3번이고. 자, 26번 가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고, 선물은 외부에서 내가 받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내재 동기가 아니라 외재 동기가 되네. 그 다음 넘어가서 27번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상황을 기억과 니은에 관련하여 이해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자, A 회사에서 막 사원들한테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어? 금전적 보상, 돈 더 준대.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연차도 더 준대. 막 휴가 더 보내준대. 그런 보장, 이거 다 뭐야? 외재 동기 아니야. A 회사는 지금 외재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한번 보자.
B쇼핑몰에서는 판매 대금의 1%를 소외된 계층에게 기부한대. 그러자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외제 동기로서 얻어지는 게 있어? 밖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 없잖아. 그렇지? 그냥 이 회사가 다른 데 기부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남는 게 뭐야? 보람, 마음이란 말, 마음. 알겠지? 뿌듯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사람, 나는, 이건 내재 동기가 되는 거야. 내재 동기. 알겠지? 내재 동기. 응. 어? 뭐라고? 소외층? 어? 뿌듯한 건 내재 동기지. 뿌듯한 게 뭐야? 마음이잖아, 마음. 그지? 뿌듯한 건 마음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어. 돈 받았는데 뿌듯해. 그럼 이건 외재 동기지, 돈이. 뭔지 알겠지? 뿌듯한 거는 내재 동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건 2번이고, 가해 사원들에게 해외 연수와 연가수 증가는 외재 동기에 해당하고, 판매 성과 대비 증가량에 대한 만족감은 내재 동기로 작용하겠군이라고 한 게 말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뭐야? 가에 그게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X. 답은 2번. 나머지 선지 질문. 자, 마지막 이거 한번 자세히 보자. 자, 보기 2는 위 글의 실험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보기 2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1 보자.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을 구분하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접적 원인이 되는 변인을 조작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집단과 실험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조작도 가지 않는 집단. 그게 뭐야?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되잖아.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자, 해당 실험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외부 보상, 외재 동기가 되고 결과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문제풀이의 시간적 차이이다. 실험에서의 실험군은 보상을 준다는 말을 들은 후 창의성에 발휘해야 하는 문제를 이건 그대로 실험군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 그렇지? 푸는 것이고 대조군은 대조군 그대로 있잖아. 보상을 준다는 말을 듣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풀었던 그룹이다. 요거 본문의 내용 참고해서 요 두 개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실험군 대조군은 보기에 있는 1번 참고해서 가져오면 되고 오케이? 자, 다른 문제랑 선지에서 질문. 난이도를 조금 높였는데 그래도 일주일 안에 공부 좀 더 했네.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치? 바짝 해야 돼. 범위 적어. 쌤 문제가 마냥 쉽게만 안 나와. 쌤 이야기했잖아. 서울고가 딴 데보다 쉽다 하더라도 100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알겠지? 많이 나와야 5명, 10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작년도 쌤 이야기했잖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2명이었다고. 전교에. 문제가 마냥 쉽지는 않다고. 알겠지?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보고 그리고 범위 안에 딱 근거에서 나오거든. 밖에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얼마 안 되잖아. 그 달달달달 좀 남은 얼마 안 남았지? 그렇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 조금 한 남았지? 딱 날짜별로 국어 본문 내용 정독하는 횟수를 딱 정해.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전체 한 사이클 딱 돌리고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뭐 그 목요일에 또 한 사이클 돌리고 이걸 하라고. 한두 시간이면 보잖아. 그치? 다 봤던 건데. 꼼꼼하게 다시 정독해가지고 보고 시험 전까지 딱 보고 그러면은 또 쌤하고 또 꼭 풀 월요일에 풀고 직보 때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웬만큼 준비 탄탄하게 돼. 서술형 문제 좀 대비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뭔지 알겠지? 교과서 쌤이 준 주석 교과서 중심으로 정독을 5번 이상은. 알겠지?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본문 내용 쌤하고 다시 한번 쭉 복습할 거야. 알겠지? 우리 진도는 다 나갔어. 알겠지?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쭉 다 볼 거야. 10분.
친구 언제라고요? 선생님 알려줄게. 달력 보고 알려줄게. 잠깐만. 자, 봐봐. 오늘 21일이고, 오늘 14일이고, 다음 주 21일 수업하고, 너희 서울고 중간고사 시작하는 게 24일이란 말이야. 알고 있지? 24일에 시작해서 24, 25, 20, 28, 29, 30, 5일간 보잖아. 그치? 국어 시험이 24일이야. 첫날이야, 첫날. 그래서 직보를 언제 하느냐? 23일에 해. 알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빨리는 안 맞춰요. 알겠지? 근데 요날부터는 오전 수업하고 다 끝나. 알겠지? 근데 국어야 첫 수업이고 직보를 이날 해야 되니까 요때 학교 마치고 바로 오면 돼. 오케이? 23일에 학교 마치면 3시 정도 되지? 그치? 학교 마치고 바로 오면 돼. 바로 와서 아마 좀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최종 테스트에서 통과하면은 집에 가고 한번 자습할 사람 옆에서 자습해야 되고 계속 최종 테스트 딴 거 없어. 시험지 계속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점수가 계속 안 나와. 그럼 밤 10시 까지 계속 푸는 거야. 몇 점 나와야 돼요? 어? 몇 점? 85점. 와, 1등급. 어? 1등급 목표 아니야? 1등급 받아야지. 야, 그래, 야, 하루 그만큼 써가지고 1등급 나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플 난이도로 계속 보는 거야.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뭐 통과했어. 자율. 집에 가서 정리를 하든가, 뭐 잠을 자든가, 쉬든가 알아서 하고. 통과 못했어. 그러면은 계속 밤 10시. 작년에 1시까지 한 애가 있었어. 계속. 결국 그래서 3등급 나왔어. 3등급 23%. 그러면 너희가 2등급이 34%잖아. 해야 돼. 그러니까 24일에 아니지. 23일에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은 10시 안에 가고 싶으면은 공부 좀 많이 해놔. 알겠지? 아이고 쌤 뭐 저는 뭐 그냥 그날 쇼부를 볼게요. 뭐 이러면은 뭐 이날 해야 되는데 그게 효율이 떨어져. 벼락치기가 공부량이 적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너희들 봐봐. 농사도 뭐 쌤도 농사 안 지어봤지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좀 잡초 제거하고 물 맞을 거 맞고 햇빛도 세게 맞고 가을 돼서 뭐 솎아내고 이런 시간에 간격들이 필요해. 어느 정도. 공부도 똑같아. 알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 5번 본다라는 학습량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한 달에 나눠서 차근차근 그 간격을 두고 보는 거랑 전날에 내일이 막 벼락치기 한다고 막 뭐 10번 보는 거 차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기간도 뭐 괜찮지. 이 정도 기간이면은 딱 잘 나눠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횟수를 좀 늘리고 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국어 공부하는 시간 딱 두고서 그거 본문 내용 정독 쭉 하고 문제 안 푼 거 쭉 문제 풀고 풀었던 문제 오답들 정리하고 이렇게만 해. 뭔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23일 그 직보는 학교 마치고 바로 오면 돼. 알겠지? 학교 마치고 그럼 한 3시, 4시 될 거야. 그때 같이 할 거야. 알겠지? 쌤이 다시 아침에 와야 돼요. 아침? 24일? 뭐 일단 23일에 너희 상태 좀 보고 너희 상태 좀 보고 상태 영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아침에 와야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작년은 문법도 포함돼 있고 범위가 까다롭고 할 게 많았어. 너희 지금 뭐 없어 사실 범위가. 그렇잖아. 사실 요 정도 수업 한 2주 남기고는 진도도 아직 못 빼서 바쁘고 막 그러거든. 너희 다 했어 지금. 근데 여기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책 앞에 보자, 요 책. 최근에 받았던,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받았던 거 이제 다 들고 다녀야 돼. 다 들고 다니면 뭐 점검하고,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거 안 가져온 사람? 안 가져온 사람? 3명? 일단은, 잠깐만, 이게 요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책을 꼭 안 봐도 돼. 쌤이 봐봐. 빠른 시간에 전체 작품을 한번 핵심적인 것만 쭉 설명해 주면서 넘어갈 거니까 그거 잘 들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책 보지 말고 앞에 거 위주로 중심으로 막 봐. 알겠지? 자, 같이 한번 쭉 정리해 줄게.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쌤이 추천하는 건 1순위는 주석 교과서야. 알겠지? 학교 교과서에 학교 필기. 그 다음에 쌤이 준 자료에 교사용 교과서. 요거 중심으로 계속 보고, 아, 내가 복습 삼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하면은 쌤이 준 또 뒤에 자료들 있잖아.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은 봐봐. 똑같은 내용이라도 글 구성이나 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나에 따라서 좀 다르면은 오히려 복습이 또 잘 된단 말이야. 똑같은 거 보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보고 또 다르게 또 보고 해야 돼. 자, 111페이지. 책 있는 사람은 111페이지 같이 보면 되고, 앞에 거 보면서 잘 들어놓고, 그 다음 외울 거 외우고 해야 돼. 자, 산수유 나무의 농사. 자, 서정갈래 나와 있는 거고, 문제 안 푼 사람 다 문제 풀어야 돼. 자, 작품 정리된 거를 먼저 한번 보자. 작품 정리해 보면은, 뭐, 서정식, 자유식, 뻔한 거지. 형식이 자유로운 거 서정식이고, 뭐, 상징적, 자연적, 성찰적이고, 예찬의 뜻이 뭐라고 했어?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 화자가 산수유 나무가 시적 대상이잖아. 그 시적 대상에 해당하는 산수유 나무를 칭찬한다고 해서 예찬적 말투, 어조가 되는 거야. 중심 소재가 산수유 나무의 그늘이고, 자, 요런 특징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본문하고 연결을 잘 시켜 놓으라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나타난 부분이 어디였어? 그 산수유 나무가 위에 있지. 보면은, 그늘도 노랗다. 요런 표현 있잖아. 요 책이에요, 요 책. 요 111페이지. 요 책 111페이지. 요 책 없는 사람은 다른 책에 산수유 나무 부분 봐도 돼. 아니, 요것만 봐도 돼. 앞 책 한번 봐도 돼. 그럼 전체 정리하면 싸울 거야. 자, 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야, 다시.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그늘도 노랗다고 했잖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연물을 바라보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산수유 나무의 그늘과 사람들의 좁은 마음을 대조. 아까 우리 꼭풀에 나왔지? 봐봐, 꼭풀 문제야. 그 문제가 그 문제야. 지난주에 봤던 문제, 이번 주에 오늘 봤던 문제, 여기 있는 내용 다 그 문제, 그 문제란 말이야. 알겠지? 자, 산수유 나무 그늘과 사람들의 좁은 마음을 서로 대조하여 반대되게 하여 드러내고 있다. 색채어, 노란이라는 색채어가,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 구별할 줄 알지? 쌤 설명 안 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쌤한테 물어봐. 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럼 까먹은 거야. 그럼 질문해.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이게 시험 문제에 색채 이미지로 함정을 파가지고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랑. 자, 시각적 이미지 당연히 연결되겠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의인법, 직유법, 은유법, 다양한 표현법들. 뭐 하나하나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자, 본문을 한번 짧게 보면은,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옥말려 드는 게 뭐야? 오징어 구우면 막 이렇게 막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늘은, 봐봐,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이렇게 들이우고 있단 말이야.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데, 펼치고 있는 거지. 반대로 인간은 어때? 마음이 옥말려 드는 거예요. 이 옥말려 드는 게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기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불평, 불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비되는 대상, 사람들을 보아라. 그럼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비판이 뭐라고 했어? 잘못을 지적하는 거. 화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것도 봐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나무는 그냥 그늘을 들이우는 거야. 지가 들이우는 게 아니라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뜨니까 그 그늘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화자가 이 시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마음을 가지고 펼치고 있다는 거야.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뭔지 알겠지? 그냥이라는 거와 반대로.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뭐야? 이 나무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겠지?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일.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나무가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의인법이 되고,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그래서 꽃에 그늘이 생긴 거야. 나무의 그늘이고, 그치? 근데 요게 우리 지난주 풀었던 문제 중에 기억나나? 요거 봐봐. 이거 상승 이미지지. 그치? 하늘에 피니까. 요 땅에서 넓어지니까 하강 이미지. 한 두 명이 끄덕끄덕한 거야. 아니지? 아니야. 상승 이미지는 위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예를 들어 뭐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이런 거. 뭐 눈이 내린다. 뭐 이런 거. 비가 내린다. 이게 하강 이미지지. 상승 이미지도 하강 이미지도 아니야. 자,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요 처럼이 뭐였어? 연결어에 해당하는 지규법이잖아. 연결어 4개 외워놔야 돼. 처럼, 같은, 인듯, 인양, 요 4개. 쌤이 손필기도 있어요. 제일 앞에 여기. 농사를 짓고 있다. 정성과 노력은 뭐. 그리고 지규법. 지규법 왜? 요 연결어. 끌어보면 벌써 노란 족발 5배의 무게의 그늘이다. 이것도 뭐야? 이 농사 지은 그 가치, 또 위안과 휴식을 주는 그 가치, 형상이 없는 건데 무게처럼, 무게로 형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거야.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요 다 봐놔. 알겠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교재 꼭 안 봐도 돼. 앞에 쌤 설명만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집에 가서 또 남은 좀 바짝 또 봐야 돼. 문제빨 부지런히 다 풀어. 계획 잘 잡아가지고. 저기 130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없는 사람은 앞에 거 봐도 상관없어. 130페이지 가면. 자, 카메라와 워커. 현대 소설이지. 요것도 작품 정리 한번 보자. 자, 일단 큰 갈래로서 현대 소설에 해당하고 사실적이라는 말은 뭐였어? 오늘 꼭 풀어도 이런 문제 풀었지. 교술 갈래와 서사 갈래의 차이점이 뭐였어? 이 서사 갈래는 기본이 허구야, 허구. 허구가 뭐야? 허구성. 가짜란 말이야. 지어낸 이야기라 이거야. 자, 다시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모든 대표적인 게 소설이지. 100% 허구야. 100% 허구라면 또 소설은 일단 모든 작품이 다 허구야. 뭔지 알겠지? 자, 근데 허구인데 소설인데 왜 사실적이라고 해? 허구이지만 사실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넣었다 이거야.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교술 갈래인데
사실로 있을 법한 이야기에서 틀린 거잖아, 그거는. 왜? 교술권은 진짜 사실이니까. 의미가 다르다고. 사실로 있을 법한 이야기랑 사실인 이야기는 완전 다른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지? 오케이? 어? 뭐라고? 허구, 허구인데 뭐? 이야기에서 사실적인 거 허구를. 어? 허구. 허구냐고? 허구지. 자, 그러면 자, 봐봐. 그럼 봐봐. 카메라와 워커 이 이야기가 허구라고, 허구. 지어낸 이야기라 이거야. 근데 왜 사실적이라고 성격을 이야기했느냐? 사실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이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해리포터나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는 소설이잖아, 얘네들도. 소설인데 얘는 사실적이지 않은 소설인 거야. 현실적이지 않은 소설인 거야. 얘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소설인 거고. 이해갔지? 자,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게 있지. 이거 뭐야? 사회에 순응하는. 알겠지? 이과로 가라. 너만 생각해라. 돈 버는 것만 생각하라. 뭐 이런 거. 그런 사회 현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 나가 나오잖아. 그래서 1인칭이고, 이게 잘못 내가 기억에서 왜곡이 생겨서 잘못 착각하면은, 거기 나오는 훈이가 주인공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그냥 교과서에 정해놓은 대로 가야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중심인물이 또 훈이로 나오지만. 자,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고, 생각해봐. 1950년에 우리 6.25 터졌어. 그럼 20년 뒤야. 우리나라 못 살 때야. 너희 아버님, 어머님이 보통 70년대 생이시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조금 일찍 결혼하셨으면은 쌤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 쌤 82년생이야. 우리나라 가난할 때 태어난 거야.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태어난 거야. 70년 되면 힘들 때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럼 막 산업화 시대야.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어? 이게 이 작품에 살짝 숨겨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독재 정권이잖아. 70년 되면 박정희 정권 때야. 그러니까 뭐야? 이기주의인 사람. 알겠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야, 데모 같은 거 하면 안 돼. 여기도 나오잖아. 그치? 시위하면 안 돼. 민주주의? 그건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직장, 내 월급, 내 집,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히 그런 거 했다가 집안 망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게 산업화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시대적 배경도 여기 나오긴 나와. 일부 잠깐 나오잖아. 너 시위 같은 데 가서 대학 가서 시위 같은 데 가지 말고. 그러니까 문과 가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문과 가면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과 가면 괜히 내가 아닌 다른 넓은 세상의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문에 나오지? 자, 주제는 6.25의 상처. 1950년에 6.25 터졌지.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가 뭐야? 재료를 말하는 거야. 글의 재료. 두 개 나오지. 카메라랑 워커랑. 대비하여 현실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인칭 서술자의 시점이지. 나가 나오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거야. 알지?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 그럼 1인칭 서술자가 훈이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고 등장인물로 훈이도 있는데, 야, 어떻게 알아? 뭐 독심술을 써? 못하지. 자기 내면 심리만 서술하는 거야. 이해갔지? 자,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상처와 피해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됐고, 넘어가서 요것도 본문도 본문인데 학습 활동에 있는 정리된 부분을 좀 정독해서 많이 읽어놔야 돼. 자, 전체 구조 한번 보자.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까 우리 꼭풀에서 봤었던 극갈래. 다르지? 극갈래 뭐라고?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다르지?
뭐 차이가, 이 절정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갈등의 최고조라고 쌤 필기해줬었지. 기억나지? 자, 6.25 전쟁 중에 오빠 부모가 사망하자 나는 어머니와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온 거야. 진로, 진학, 취직 등과 관련하여 나와 훈이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단 나는 훈이가 그냥 지 생각만 하면서 이기주의에, 뭐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뭐 안 좋지만 어쨌든 훈이가 자기만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약간 고모된 마음과 또 약간 자기가 또 키웠으니까 엄마 된 마음, 이런 마음에 훈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던 거야, 아마. 너희 부모님도 그렇지 뭐. 쌤도 딸 있어. 8살이, 그지? 그렇지, 뭐, 민주주의 막 투사가 돼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냥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근데 이게 사실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작품의 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판받는 거지. 잘못된 게 되는 거야. 개인주의가 되잖아. 그런 훈이와 갈등하지. 자, 나의 노력으로 훈이가 영동 고속도로 현장에 취직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 훈이가 대학도 뭐 별로 못 가고 뭐 자기 적성에 안 맞대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성적도 안 좋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집에서 백수 생활하니까 이 나가 마음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건너 해가 소개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취직돼요. 강원도로 떠남. 강원도를 그래서 이제 군대는 아니지만 면회처럼 찾아간 거야. 뭐 잘 사나 싶어가지고. 강원도로 찾아간 나는 훈이의 고된 생활을 보고, 이거 뭐 정규직 대 보장도 없고 너무 박봉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냥 데리고 가자. 서울로 갈 것을 권하지만 훈이는 거절을 한다. 돌아온 길에 나는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원래 어떻게 키워왔어? 개인주의로 키워온 거야. 근데 이 훈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 자, 넘어가서 뭐 인물들 한번 보면 되고, 자, 진로 선택 부분 봐봐. 자, 훈이는 나와 상의 없이 문과를 선택했고 설득하려 들면 나를 대담한 시선으로 쏘아봤다. 자, 나는 오빠의 죽음이 문과 출신인 것과 관련, 이게 작품에 자세히는 안 나와. 왜 죽었는지. 그치? 근데 이게 추측할 수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문과 출신이라서 뭐 취업을 못했다 이게 아니라 문과 출신이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6.25라는 게 물론 총싸움 막 이래 뭐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의 시작은 뭐였어? 이념의 대립이었단 말이야. 자유주의, 그치? 공산주의 그 대립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또 이 나아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문과 가면 그런 거 생각한다 이거야. 이념, 사회, 뭐 공동체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죽었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카를 문과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또 넘어가서 나와 훈이의 갈등 해외 취업 문제 있지. 취업에 거듭 실패하자 해외 취업을 가고자 한다.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나를 비난하고 있다. 훈이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 훈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엄마 된 마음이야, 나는. 알겠지? 고목이나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전쟁의 경험 차이는 훈이는 전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니까. 나는 전쟁의 비참함에 대해 경험을 통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지니게 된다. 안정적인 생활만을 추구한다. 이게 포인트지.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거야. 사회에 순응을 하면서. 자, 됐고. 뭐, 이것도 한번 보고. 자, 이거 한번 봐봐.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사회의 모습이야. 자, 이공계를 선호하는 현상. 기업들의 이공계 출신 선호로 인해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게 되자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다. 취업난, 어려울 난자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 반해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여 직장을 잡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 1970년대 배경이긴 하지만 지금하고 큰 차이도 없지. 자, 정식 직원과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을 차별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있고, 자, 여기서 훈이도 비정규직으로 강원도 가서 공사하면서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토목과 나와가지고 토목이 이제 측량하는 측량 기사기는 해. 정식 기사가 아니잖아. 보조하고 있잖아. 비정규직이고. 자, 그리고 상징적 소재에 해당하고 제목에 해당하는 카메라하고 워커가 나오지. 카메라는 뭐였어?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 이거 뭐야?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그치? 주말마다 가족 데리고 소풍 가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실제 그래서 요즘에야 카메라 뭐 휴대폰 잘 나오니까 카메라 누가 사? 그치? 근데 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경제적으로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카메라 사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카메라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가 되는 거지. 워커는 뭐야? 일할 때 신는 신발이야. 고단한 현실에 놓인 훈이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 치열한 노동 현장 워커. 너희가 뭐 이게 육체적 노동자가 되는 경우는 여기는 많이 없겠지만 너희도 이제 보자. 한 3년 뒤면 워커는 다 신어. 군대 가면 이거 줘. 공짜로. 2켤레. 공짜로 줘. 자주 벗어야 돼. 안 그러면 무좀 생겨. 자주 벗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엔 또 잘 나와. 요즘엔 잘 나온다고 하더라. 워커. 자, 훈이가 무난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나의 기대가 좌절됐지. 공사장, 노동 현장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생각하던 게. 자, 성실하게 일하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거짓으로 나타난 거야. 뭐, 됐고. 자, 그래서 이것도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야 돼. 그리고 쭉 또 넘어가서 다음 작품. 화장실 갔다. 쭉 넘어. 동주 한번 보자. 동주 시나리오. 자, 페이지 153페이지. 교재에 있는 사람은 펴보고 없는 사람도 앞에 거 보면 돼. 자, 시나리오 뭐라고? 극갈래. 알겠지? 극갈래의 하위 갈래지. 희곡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잖아. 오늘 꼬풀에 나왔지?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야. 그래서 동주 같은 경우는 영화야. 단편. 한 편의 영화인데 드라마나 시리즈물이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것도 시나리오야. 알겠지? 자, 성격은 서정적, 감상적, 회고적. 회고적만 잘 기억해놔. 이건 뭐 뻔한 거고. 이게 너희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영화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과거 회상 부분으로 시작하는 거야. 기억나지? 현재 시점은 어디야? 옥이야. 옥. 감옥이란 말이야. 일본의 감옥에 동주가 있는 거고 윤동주 선생이 있는 거고 과거 회상한 부분이 어디야? 저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문예지 만들고 이거 회의하고 그런 장면이잖아. 과거 회상 부분이야. 그래서 회고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알겠지? 회상, 회고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였어? 그치. 돌회자. 과거를 본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돌아본다 할 때 회자야. 알겠지? 생각할 고자. 자, 동주와 몽규와 삶이 되고 일제강점기 동주와 몽규의 삶의 태도와 이들 간의 갈등. 이 갈등 중심으로 잘 나오지. 아까 우리 주관식 문제도 풀었지. 자, 주인공의 작품, 윤동주 선생의 작품을 내레이션으로 실어 작품의 분위기와 서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교차 편집을 통해, 교차가 어떤 의미냐면은 번갈아 나오는 걸 교차라 그래. A 나왔다가 B 나왔다. A 나왔다가 B 나왔다. 여기 어떻게 교차 편집이야? 과거 나왔다가 현재 나왔다. 과거 나왔다가 현재 나왔다가. 이 표현 잘 알아놔. 교차 편집. 자, 교차 편집을 통해 같은 공간, 다른 시간에 특고에게 특별 고등 경찰이지. 식민시대에 한국 담당한 경찰을 특고 경찰을 했지. 특고에게 신문당하는 동주와 몽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주와 몽규 모두 부끄러움을 느끼나 동주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몽규는 서명하며 대비되는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면의 배치가 아니지. 과거, 현재가 교차하고 있지. 그리고 이것도 봐봐. 영화잖아. 영화. 쌤이 이야기했지. 교술갈래 빼고는 다 허구라고. 서정갈래인 시.
서사갈래인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인 희곡, 시나리오 전부 허구야. 기본적으로는. 알겠지? 얘도 봐봐. 기본적으로는 허구인데 실제 삶을 바탕으로 했다 이거야. 각색했다. 각색했다는 말이 뭐야? 바꿨다고. 허구성을 개입시켰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요게 아까 우리 문제 나왔지. 요거 잘 주석 교과서에도 있어. 잘 봐놔야 돼. 자, 봐봐. 동주가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몽규는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거잖아. 아까 나온 문제. 자, 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몽규가 문학을 자신의 이념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문학을 문학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지 왜 도구로 삼느냐 이거야. 알겠지? 몽규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몽규는 산문은 사람의 생각을 잘 담아 표현할 수 있으나 시는 사람들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든다. 오히려 여기서는 문학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자, 시를 쓰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 문학으로 숨는 것밖에 안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은 관습과 이념을 깨기 위한 것이다. 그 도구가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통째로 좀 외워놔야 돼. 알겠지? 통째로 좀 외워놔야 돼. 서술형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구조에서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하면 막상 너희 문제 풀 때 이거 기억 잘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2개 그럴듯한 거 넣고 옳지 않은 거 하나 뽑고 나올 수 있잖아. 아니면 봐봐. 동주와 몽규의 문학에 대한 생각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동주는 1번. 동주는 쭉 쉬는 사람들의 있음. 동주는 몽규가 쭉 하고 요거 빼고 몽규는 쭉 하고 나머지 한 개 딴 거 넣어가지고 옳지 않은 거 낼 수 있잖아. 이해 갔지?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또 국어 내신에서 이해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암기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이해해서 풀면은 70점은 넘게 나올 수 있어. 웬만큼. 70점 받아가지고 1등급 안 나오잖아. 꼼꼼히 반복해서 많이 봐서 암기해가지고 정확한 답 찾는, 어쨌든 변별력, 상위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좀 맞춰가야 돼. 맞춰야지 1등급 나와. 자, 내레이션으로 삽입한 기법의 효과. 이것도 잘 나오지. 자, 동주의 내면 심리 및 삶의 태도와 호응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분위기와 서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주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집약적이라는 말은 압축, 요약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압축, 요약. 됐고, 나머지는 뭐 됐고. 그리고 요것도 한 쌤 반할했지. 요거 시나리오 용어. 알겠지? 요거 중간중간 나오는 거. 요것도 이번에는 요거 안 냈는데 지난주에 있었지. 요것도 잘 체크해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다음 작품 풀비린내에 대하여 교재 페이지 169페이지. 자, 그래갈래가 경수필이라 그랬지. 가벼울 경자야. 반대로 중수필이 있지. 무거운 소재. 무거운 소재면은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고, 이 경수필인 거야. 자기 가벼운, 자기 어떤 경험이나 그 느낀 점을 설명한 거야. 알겠지? 경수필. 자, 생태적 이런 거면 잘 알아내. 생태적의 사전적 의미 외워놔야 돼. 알겠지? 뭐라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함. 생태적. 자, 중심 소재는 자동차, 풀벌레.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 자,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일상적 경험 뭐였어? 차 타고 밤에 장거리 운전한 거.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차 범퍼에 풀벌레들이 엄청 죽어 있었어. 그 경험 아니야. 그러면서 생태 문제. 아, 풀벌레도 생명인데 내가 생명을 죽인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아, 차를 없앨 수는 없겠고 사용을 줄여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다지.
자, 됐고. 마지막! 이것도 한번, 마지막 논설문 넘어가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자, 얘는 유일하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문학 작품이 아니지. 이건 그냥 비문학이야, 비문학. 논설문이잖아.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 근거로 구성된 글이야. 자, 논리적, 설득적. 상대방이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걸 설득한다 그랬지.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 제재, 중심 소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이 두 개 나누는 기준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 마음. 알겠지? 마음. 밖에서 뭐가 오는 건 외재 동기. 그냥 마음은 내재 동기. 우리가 소설에서도 왜 내면 심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내면은 마음이야, 마음. 알겠지? 자, 사람은 내재 동기에 따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너희도 쌤은 좀 그랬어. 학창시절에.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요구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쌤이 떨어져 살지만, 이게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유는 없어. 쌤은 그랬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떤 고민을 했냐.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지? 그런 고민을 스스로 많이 찾았단 말이야. 찾은 이유가 뭐냐? 한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 동기부여를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너희도 그렇잖아.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하고 싶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잖아. 막 의욕이 있을 때도 있고, 의욕이 없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요 내재 동기,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잘 고민해보고, 그게 외재 동기여도 괜찮아. 자기 이유를, 왜냐면은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달라. 생각해봐. 저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고 뭐 대학 좋은 데 간 애들이, 좋은 데 간 사람들이 공부한 이유가 다 똑같지가 않다고. A라는 사람은 정말 캠퍼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직장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무서워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다양해. 자기 걸 한번 찾아봐야 돼. 물론 좀 그게 긍정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내재 동기에 가까우면 좋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너희도 너희 거를 잘 찾아야 돼. 공부를 내가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나한테 딱 맞는 그 동기가 뭐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어떤 사람은 다 다르단 말이야. 쌤은 약간 그런 게 컸던 것 같아. 쌤 개인적으로. 약간 쪽팔린 거. 그게 되게 컸어. 대학, 공부 못하고 대학을 이상한 데 가면은 너무 쪽팔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어. 진짜. 너 스스로도 한번 찾아봐야 돼. 나는 뭔가? 과연 내 동기는 뭔가? 자, 특징을 한번 보면은 구체적 실험을 활용했지. 그치? 전문가 인터뷰는 없었지. 구체적 실험을 활용하여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실험 관련된 내용 아까 우리 27번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은 인용했지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봐봐.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쌤이 교재에 넣어놨어. 너희 교과서에도 있고. 이 논증에 대한 설명, 수업 때도 쌤이 이거 설명해줬잖아. 주장, 이유, 근거, 반론에 대한 반박. 요 4개 외워놔야 돼. 요것도 주관식으로 내기 딱 좋아. 알겠지? 그 논증 요소 4가지를 쓰시오. 라거나 아니면 논증 요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이걸 뭐라고 하느냐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뭔 소린지 이해가 가지.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여기 빈칸을 넣을 수도 있어. 이유에 대해서. 알겠지? 여기 핵심으로 내겠지.
뭐 주관적 진술에 주관적을 빈칸 놓는다거나, 알겠지? 객관적을 빈칸으로 놓는다거나, 알겠지? 그래서 백지 연습장에다가 이거를 너희가 딱 해가지고 이거 쓰고, 이거 딱 간단하게 핵심어만 결론적 의견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필요 없잖아. 결론적 의견 이렇게 외우라고. 저거 보고 외우고. 그래서 봐봐.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 근거 바탕, 주관적 진술 이렇게 외워야지. 그리고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건 그대로 다 외워. 다 중요하네. 그렇지? 반론에 대한 반박, 논증에 관해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반대 논증이지. 반대 논증에 대한 대응. 알겠지? 본문에서도 2번이나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잖아. 미리 까는 거야. 이 반론을 깔고 반박을 또 하고 있지. 자, 그래서 봐봐. 쌤이 간단하게만 정리는 해줬지만은, 뭐 이욕설 안 들어가지? 이욕설. 그치? 학교에서 안 했지? 요거. 따로 수업 안 했지? 요것도 고전 수필이야. 교술 관리에 해당하는데, 이거 학교에서 따로 안 했으니까 이거 굳이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쌤이 이야기 하자면은, 얘 얼마 안 남았어. 그치?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교과서. 알겠지? 이거 한 대? 아직 안 했는데? 한 대? 한다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하자. 알겠지? 다음 주에 하자. 이거 이거 짧아. 한 페이지도 안 돼. 짧은 내용이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하자. 이욕설. 자, 그래서 자기 스케줄 한 10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국어만 공부하라고 안 해. 다른 과목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뭐 월요일에 무슨 과목 첫 번째 정리 날, 화요일에 뭐 무슨 과목 두 번째 정리 날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라고. 국어 5번은 봐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수고했고 성적표를 만들어가 쌤이 내일이나 모레 중에 보내줄게.